예, 이제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 지역을 돌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격전지 위주로 표심 잡기에 나섰고 통합당은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 보도 보시고 이번 총선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은 곳은 충남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1당을 넘어서 150석이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을과 동작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총선을 사흘 앞두고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곳들 위주로 표심을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하고 서울과 인천 지역 후보를 도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의석이 필요합니다. 통합당은 새 슬로건인 폭주냐 견제냐를 내세우며 정부 심판론과 함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도한 정책들 막아내고 대한민국 살리는 위대한 대상정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보수통합 논의 중에도 만나지 않았던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이번엔 한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보다 더 잘해낼 자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과 종로까지 수도권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을,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12일째 국토 대종주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결코 지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어제 끝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1,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는데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승필 기자, 26%를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투표를 했습니까? 네, 지역별로 따져봤습니다. 서울에서 딱 두 곳이 30%를 돌파했는데요.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 종로가 34.7%, 이수진,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동작을이 30.7%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인 만큼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10곳 가운데 8곳이 호남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역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와 인천 그리고 부산의 사전투표율이 전국의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여기서 몇 석을 더 가져가느냐가 전체 판세를 가르는 중요한 지역들인데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예, 뜨거웠던 이 사전투표 열기가 그대로 이어질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선관위가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거란 답변은 79%로 지난 총선 때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투표율도 예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소속 정당을 보고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이 31%로 지난 총선 때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이 투표율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각 당이 예측하는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30석에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의석 17석, 모두 147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지역구 의석 110석에 미래한국당에서 비례의석 15석, 모두 125석 이상을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 147석이면 뭐 단독 과반은 아닌 건데 범여권에서는 뭐 180석까지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틀 전에 알릴레오 방송에서 한 발언인데요. 예. 당장 여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유세에서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들도 선거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만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로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대중교통도 못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참여하게 됩니다.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세심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일반 투표자와 분리하고 선거관리 요원들이 감염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단 선거 당일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하러 갈 수 없습니다. 또 투표를 위한 외출 시간도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소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 인력이 안내합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투표소에 언제 도착하고 집에 잘 돌아갔는지도 앱을 통해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과 거리 두기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본 투표할 때는 훨씬 그 투표소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밀접되게 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줄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사람이 몰리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1m 간격 두기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일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